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16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J리그 2부 일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토와 이와타입니다. 미토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와타나베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며 제공권 경합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츠쿠이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침투와 세컨볼 연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카와카미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볼 운반과 크로스를 공급하지만 필요할 때는 직접 안쪽으로 파고들어 슈팅을 시도하는 과감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는 압박 전환 속도가 빠르고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좌우폭을 넓히는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후반까지 강한 기동력을 유지하며 뒷공간 침투 패턴이 후반전에 더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우스 페이쇼투는 제공권 경합과 타깃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연기에 가담하는 빈도는 적습니다. 크룩스는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지만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우에하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에 관여하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전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와타는 전개 과정이 측면과 크로스 의존도가 높고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차단하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원정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빨라지고 후반 압박 회피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토는 후반까지 기동력을 유지하며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입니다. 와타나베와 츠쿠이를 축으로 한 전방 연계와 뒷공간 침투 패턴은 주빌로의 측면 의존 전개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와타는 여름철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 패턴이 맞물리며 원정에서의 후반 실점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는 경기 막판에도 전방 압박 라인을 유지해 상대 빌드업을 억제할 수 있고 공격 전환 시 이선의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추가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야마와 이마바리입니다. 도야마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마치다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소유 유지가 불안정합니다. 다카하시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공격 전환 시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에다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빌드업을 동시에 수행하나 빠른 템포 전개에서는 패스 선택이 제한됩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수비 블록 유지가 느슨해지고 역습 차단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마바리의 포메이션은 3-1-4-2이며 마르쿠스 인디우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박스한 마무리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세밀한 전방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콘도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넓은 활동 범위로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전방, 중원, 측면 3각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경기 후반에도 지속적인 압박과 점유율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마바리는 전방에서의 압박 완성도와 중원 조율 능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쿠스 인디우의 피지컬 우위와 야마다의 템포 조절 능력은 도야마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반면 도야마는 라인 간격 붕괴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병행하는 팀에 취약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가 반복되면 측면 공간과 박스 주변에서 실점 위험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 해제 능력이 떨어져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마바리는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초중반부터 흐름을 틀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야마가타와 이와키입니다. 야마가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사로는 문전에서의 결정력과 타이밍 있는 침투는 강점이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은 다소 부족합니다. 고쿠부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배급 모두 가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카에는 후방 빌드업 지원과 롱패스 전개에 능하나 수비 전환 시 포지션 복귀 속도가 늦어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압박을 유지하는 팀을 만나면
중원에서의 주도권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와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타니무라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 가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공간 침투와 세컨볼 대처 능력도 안정적입니다. 야마구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 모두 날카롭습니다. 이시와타리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전방으로의 전환 패스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특히 3백 기반의 수비 구조를 활용해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고 탈압박 이후 측면 속도를 살리는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와키는 타니무라와 야마구치의 전방 압박과 침투를 통해 야마가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시와타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며 전환 상황에서 빠르게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패턴이 경기 주도권을 확립합니다. 반면 야마가타는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전진시키는 속도가 떨어지고 측면 커버 범위도 좁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이와키의 직선적인 침투와 속공 루트가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제프 유나이티드와 도쿠시마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시카와는 최전방에서 유연한 침투 동선과 강한 채공력을 겸비해 박스 안에서 높은 위협도를 유지합니다. 하야시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공간을 넓히며 컷인 후 슈팅까지 연결하는 마무리 감각이 안정적입니다. 두두는 이 선에서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 관여하며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습니다. 특히 홈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한 뒤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 배우를 공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도쿠시마의 포메이션은 3-4-1-2이며 바셀루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췄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 회피 폭이 제한됩니다. 스기모토는 박스 안 피니시 감각은 살아있으나 측면으로 벌려주는 움직임이 적어 공격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고다마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수비 시 포백 대비 커버 범위가 좁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이 벌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프 유나이티드는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동시에 활용하며 초반부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시카와와 하야시의 콤비는 수비 라인을 계속 뒤흔들며 박스 근처에서 두두의 침투를 살리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도쿠시마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빠른 전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중원 연결이 끊기고 전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중후반까지 주도권을 유지할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결국 홈에서의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가 도쿠시마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야마구치와 센다이입니다. 야마구치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아리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연계 플레이가 급격히 제한됩니다. 요코야마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미네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볼 배급을 맡지만 강한 압박에선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단순한 롱볼 의존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좌우 풀백의 커버 범위가 좁아져 측면 침투에 취약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센다이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아라키는 문전 침투 타이밍과 위치 선정이 탁월해 세컨볼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자원입니다. 고케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거신 드리블을 병행하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입니다. 다케다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전방 압박과 후방 지원 모두에 기여하는 활동량이 많습니다.
공격 전개 시 좌우폭을 넓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 찬스를 꾸준히 만듭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측면 압박 강도가 유지되며 공 탈취 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센다이는 전방 압박과 측면 활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빈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측면 수비 복귀 속도와 라인 밸런스 붕괴가 반복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센다이의 빠른 전환 속도는 야마구치의 롱볼 위주 전개와 대비되는 흐름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라인 간격 유지 실패와 측면 공간 노출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다이는 압박 강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움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양팀의 체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센다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기울 흐름입니다. 센다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구마모토와 후지에다입니다. 구마모토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한다이는 전방 압박 시 볼을 따내는 집중력과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안정적입니다. 시오아마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오버래핑과 컷신을 모두 시도하며 공간이 열리면 빠른 크로스 타이밍으로 기회를 만듭니다. 이와시타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압박 회피 후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구마모토는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고 볼 탈취 직후 빠른 직선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의 빌드업을 원천 차단하는 운영을 자주 택합니다. 후지에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디아만카는 제공권 장악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지만 압박 회피 속도는 떨어집니다. 앤더슨 차베스는 측면 돌파와 마무리 감각이 있지만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사쿠라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고 전개 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지에다는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압박에 약하며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롱볼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개 템포가 느려지고 후반 체력 저하로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구마모토는 한다이의 마무리 감각과 시오아마의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와시타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후지에다의 느린 전환 속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후지에다는 압박 대응이 불안하고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만큼 홈에서의 구마모토 공격 전개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구마모토의 압박 유지력과 전개 속도가 상대를 더 압박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마모토는 체력 안배와 교체 카드 활용이 안정적이라 경기 막판에도 압박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전술, 심리, 체력 세 요소 모두에서 구마모토가 확실히 우위에 선 흐름입니다. 구마모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